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금사면 부면장 김나건입니다. 2025년 시정을 공유하여 행복도시 희망여주로 나아가기 위한 2025년 금사면 새해 시민과의 대화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에 앞서 잠시 시청 총무팀의 친절 캠페인이 먼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청 총무팀장 함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서는 2023년부터 친절로 함께 여주 만들기 사업으로 친절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먼저 도와드릴게요. 먼저 하하하호호호 우리는 여주 시민. 하하하호호호 여주 시민. 우리의 작은 친절이 큰 사람 되어 여주를 빛나게 해요. 여주 사람. 먼저 안녕하세요. 먼저 도와드릴게요. 먼저 하하하호호호 우리는 여주 시민. 하하하호호호 여주 시민. 행복이다. 사랑이다. 친절은 사랑이다. 희생이다. 우리는 여주 시민. 하하하호호호 우리는 여주 시민. 하하하호호호 우리의 작은 친절이 큰 사람 되어 여주를 빛나게 해요. 여주 사람. 먼저 안녕하세요. 먼저 도와드릴게요. 먼저 하하하호호호 우리는 여주 시민. 하하하호호호 여주 시민. 여주 시민. 우리의 작은 친절이 큰 사람 되어 여주를 빛나게 해요. 여주 사람. 먼저 안녕하세요. 먼저 도와드릴게요. 먼저 하하하호호호 우리는 여주 시민. 하하하호호호 여주 시민. 호호호호 여주 시민. 먼저 하세요. 친절한 말은 간단하고 짧지만 그 메아리는 끝이 없습니다. 일상에서 따뜻한 격려의 말도 감사의 표현도 예쁜 말 한마디도 모두 친절함이 될 수 있습니다. 금사 면민들께서는 친절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청 공무원들 또한 여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면 친절한 여주니까를 외쳐주시고 제가 보여주자 하면 친절한 미소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친절한 여주니까 보여주자 친절한 미소. 우리는 친절한 여주니까 보여주자 친절한 미소. 우리는 친절한 여주니까 보여주자 친절한 미소. 금사면민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구호를 하겠습니다. 금사면에서 준비한 구호는 금빛 미소로 맞이하겠습니다입니다. 제가 금빛 미소를 선정하면 맞이하겠습니다를 힘차게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도 3번 하겠습니다. 금빛 미소로 맞이하겠습니다. 금빛 미소로 맞이하겠습니다. 금빛 미소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 모두가 친절한 여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여주시는 출렁다리 준공에 맞춰 올해를 여주 관광완년으로 선포하고 출렁다리와 실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사 면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절 캠페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인사 말씀, 2025년 시정 및 금사면 주요 사업 안내, 그간 건의사항 조치 결과 설명, 끝으로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약 1시간 30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신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쉬는 시간은 없으니 화장실을 자유롭게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금사면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빈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충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옵는 우리 금사 면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권영규 금사면 노인회장님과 우리 기관 단체장님들, 또 이장님, 분여회장님, 또 지도자님, 그리고 면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민선 8기 시장 취임하고 신년 인사를 드리는 자리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금사면 발전과 우리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은 우리 금사면의 우리 참외농가가 폭설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주시 전체에 한 250억 정도가 큰 피해를 입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신속하게 응급복구 지원, 그리고 정부에다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1차로 철거비를 좀 지원해 드렸는데 아마 많이 부족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구비는 설 명절 이전에 지원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피해에 따른 복구가 확정돼서 그 지원 금액이 확정된 만큼 신속하게 지원해서 금년도 영농하시는데 최소한 지장이 들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예년과 다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세금이 잘 거치지 않으니까 국비라든가 도비가 많이 예산이 줄어서 저희도 예년에 비해서 370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하던 일을 370억만큼 올해는 못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 특히 농업 관련해서 지원해 주던 사항은 오히려 한 50억 가까이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라든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 이런 건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많으면 좋지만은 적기적소에 아주 알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우니만큼 좀 더 많은 말씀을 들어서 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여주에 대해서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특히 여주의 현안 사항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 사항으로 있던 시청사 신축 문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획된 스케줄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은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쯤에는 아마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이고, 시청과 의회, 그리고 앞에 넓은 주차장, 광장, 또 그 옆에는 좀 세종부학당보다 규모가 큰 아트센터, 그리고 교육청 부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됨에 따라 또 시청 주변에 제2 도시개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서 그쪽에도 이렇게 시민들에 대한 지원 시설이라든가 상업 시설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수십 년 동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축산 분뇨 처리 시설 문제입니다. 이것도 지금 흥천면 율금리에 위치를 정해서 토지 매입을 다 완료했고 현재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44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300억 원을 국비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당선돼서 확보를 했습니다. 여주시 예산이나 축협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금 올해 내년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 하반기쯤에 착공을 해서 한 2년 내에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축사 주변의 악취 문제 이런 게 좀 많이 해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축사 악취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렁다리가 이제 아마 지나가시다 보셨을 겁니다. 거의 다 완공돼가는 모습을 이제 현재 경관 조명을 하고 있는데 3월 달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3월 중순이나 완료되는 대로 임시 개장을 하고 5월 1일 도자기 축제 개막식에 맞춰서 정식으로 이제 출렁다리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를 맞춰서 여주시를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여러 가지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주는 수많은 문화재와 남한강을 주변으로 한 아름다운 그런 경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청에서는 여주를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하고 말만 이렇게 했을 뿐 실제로 이행하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출산율도 줄어들고 또 외부에서 여주를 오는 분들도 한계가 있어서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주시 인구가 1960년도 통계연보가 시작된 당시에 10만 3천 명이었습니다. 지금 65년이 지났죠. 지금 11만 6천 명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거의 정체되고 줄어들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여주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800명 정도 인구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 느는 기회를 삼아서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관광도시로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 많이 오게 하고 어쨌든 정주 인구를 늘리고 또 귀농 귀촌 전원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담당 과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성과와 금년도 계획을 여러 가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듣고선 또 더 좋은 방안이나 또 말씀하실 사항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가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나름대로 금사면민들을 뵈면은 그래도 여주에
여주가 좀 더 발전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정말 여주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와 우리 시청 공무원들, 뭐 금사면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또 여주시 우리 박두영 의장님과 의원님들, 또 우리 서강범 김규창 도의원님, 김성교 국회의원님, 이렇게 선출직들이 똘똘 뭉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인사를 가름합니다. 어쨌든 우리 면민 여러분, 오늘 좋은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의회 박두영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장 박두영입니다. 오늘 금사면 새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금사 면민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번째를 맞이하는 시민과 대회를 준비해 주신 금사면의 박거수 위원장님과 권영규 노인회 분회장님, 그리고 김낙홍 이장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저희 서광범 도의원님과 박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대내적인 어려움 속에 전국 혼란과 대형 참사로 얼룩진 갑진년을 보내고 새롭게 맞을 을사년은 전국도 안정이 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새해 여주시의회는 민선 8기 이충우 시장인 집행부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에게는 희망 주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주시의 많은 현안 중에도 여주살 차별화 전략으로 여주시 브랜드 이미지를 드높이고 오랜 기간 여주시 발전을 막아온 한강법 철폐 등 중복 규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해 변화와 혁신, 그리고 선택과 집중, 청렴과 공정의 자세로 을사년 새해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직 전국이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시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지키면서 생애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새해 시민과의 대화 인사를 마치고요. 금사 면민 여러분, 올 을사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광범 도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충우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다 보니까 오늘 손계영 국장님이 자기 이름은 절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 한 분을 또 칭찬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 강대준 기획예산 담당관님이 그 일 잘하는 우리 관할업장도 하셨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도의원이 되니까 이런 자료를 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여주 강물을 용인의 SK 글로벌 네트워크스에서 57만 톤씩 매일 끌어가는데 여주의 혜택이 도대체 뭐냐? 근데 그 행안부 지침에 보면 전력이나 용수를 공급하는 시에는 상생 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안부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 도지사님한테 용인시와 여주시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아마 완공이 되면 1조 원의 지방세가 용인에 들어가요. 근데 여주는 특별히 혜택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1조 원의 10%라도 여주에 좀 상생 자금을 주면 저희가 1년에 1,000억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성교 국회의원님한테도 이 법안을 좀 발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다 보니까 지금 사실 추진하는 게 지금 지지부지한 상태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분이 우리 강대준 기획예산 담당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요. 또 시장님이 경기 도비가 지금 줄었다고 지금 계속
그 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경기도 보조금 그 지방 보조금 지원 그 조례 보면 최대 50%까지만 경기도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저희 농업 예산만큼은 70%까지 확대하려고 좀 조례 개정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농정해양이 상임위권이 아니라 기획재정위에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적극 통과시키고 또한 농업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정해양에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사면 같으면 저희가 이제 금사 참여축제에 저희가 김낙성 전 참여추진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연속 3년 연속 저희 농정위에서 예산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저 김근영 참여추진위원장님이 또 그래서 보답으로 참외를 우리 농정해양이 의원님들한테 주셔서 역시 금사 참외축제가 정말 맛있다. 정말 우리 금사 참외축제가 명성만큼 금사라기 참외가 정말 여주의 그 명품 농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그 관련 뭐 유기농 자재라든지 지원을 더 검토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특히 오늘 김규창 도의원님이 안 계시지만 여기에 수건 사업이었던 소방 119 국대 소방서 그 추진하면서 우리 이상용 그 당시에 방범대장님하고 이원석 위원장님하고 추진했던 게 드디어 완공돼서 금사 면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게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박거순 위원장님, 또 김낙홍 이장 협회장님, 또 권영주 노인회장님 건강한 모습도 뵈서 반갑고요. 우리 또 박선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장을 14년이나 장기 집권했는데 이번에 내려놓았다 해서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사면이 더 발전하는 그런 면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박두영 의장님 또 이충 시장님이 더욱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우리 금사면이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더욱 열심히 해서 참외가 금사면의 명품 농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획예산 담당관으로부터 2025년 시정 안내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청 기획예산 담당관 강대주입니다. 일상이 특별해지는 행복도시 희망 여주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주요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10대 분야 84개 공약사업 이행률은 73.6%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낮은 자세로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2조 원 규모의 신산업 연계 친환경 복합 물류단지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약 7,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협약은 11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이행 중에 있습니다. 희망 여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 모두가 인정한 수상 성과로 보답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시군 선정 등 총 27개의 수상과 포상금 3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아쉽게도 2등급을 받았으나 지난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받았던 저력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 대비 257억 원이 늘어난 총 30개 사업에 757억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총사업비 440억 원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한강유역환경청의 친환경 유통센터 건립 등 국도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자체 저원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 여주시 재정 상황은 국가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2024년 대비 374억 원이 감소한 9,3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시민과 약속한 역점 사업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 분야 2,848억, 농림해양수산 분야 1,012억, 문화관광 분야 462억 원 등 여주시 미래먹거리 및 민생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행복을 채우고 희망을 키우는 도시, 행복도시 희망여주 2025년 시정계획입니다. 행복, 도시, 희망, 여주라는 4개의 키워드로 묶어서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첫 번째 키워드, 행복입니다. 어르신, 청소년, 아동 등 시민 모두를 위한 행복이 연구로 갑니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정책 더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잘 섬기는 어르신 친화도시 5대 영역 78개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70대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을 월 9회에서 80회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으며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경로당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재능이 성장하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4년 건립하여 운영 중이며 294억 원이 투입된 여주 청소년 수련관은 금년 5월 개관하겠습니다. 또한 여주 역세권 학교 복합시설은 31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 2027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주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여주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초, 중고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여강고, 대신고, 여주제일고에 대해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 우수학생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 및 교육 명문도시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주형 어린이집을 3개소 추가 지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2개소 추가 설치하여 최대 17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산후조리비 지원은 올해 최초로 여주 시민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관경이 협력하여 지역 안전망이 튼튼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약여성 보호지원 등 여성 아동 보호지역 연대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캠페인 활동 등 4대 폭력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인 반다비 체육센터는 15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수중운동실, 헬스장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애통합 전문 어린이집도 작년에 3개소에 이어 올해 1개소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은 물론 자녀의 성장까지 지원하겠습니다.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두 번째 키워드 도시입니다. 경제, 인프라, 교통을 연결하고 활성화하여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도시로 나아갑니다.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의 침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집계, 유입, 연계 확산이라는 전략으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남한강 테라스 조성 등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과 콘텐츠를 만들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경기실크 부지의 도시 재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여주 농수산물 특화 메뉴 개발, 창업 인력 양성 등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협력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소비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상생 경제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규모를 키워서 관내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여주 상생 바우처는 신세계 사이먼과 협의해 올해 발행 규모를 10억으로 증액하였으며 바우처 사업을 관내 골프장과 캠핑장 이용객으로까지 확대하여 지역에 돈이 돌고 방문객과 지역 상권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성장의 마중물, 도시개발로 새로운 여주를 건설하겠습니다. 역세권 및 도시개발 사업은 총 9개소, 면적 2.58제곱킬로미터, 사업비 약 8,493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주 역세권은 지난해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능서 역세권 등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 기능을 확대하고 여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도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가남 반도체 일반 산업단지 5개소 등 모두 8개소 44만 제곱미터의 지정 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전체 9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 16개소를 조성하게 되면 최첨단 친환경 기업 유치를 통해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인허가 절차 이행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통팔탈,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도 확보장 사업, 농어촌도로 확보장 사업 등 도로 교통망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이용 편입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 확대 개선으로 삶의 질을 올리겠습니다. 본두 배수지 증설 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미공급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수 처리시설도 속속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개신 하수처리장 설치 등 4개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수, 하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발휘되는 대중교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입한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행을 올해에는 여흥동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통합 콜택시는 이용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온 오프라인을 통해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체계 문제점을 분석,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인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함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오래된 아파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 용역 등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아파트 주변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 희망 여주의 세 번째 키워드 희망입니다. 관광과 농업축산은 여주의 미래 먹거리이자 희망입니다. 2025년 여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떠오릅니다. 2025년을 여주관광 원년의 해로 정하고 관광 인프라 강화,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관광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600만 명, 방문객 만족도 90% 달성 등 향후 여주관광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직 여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신륵사 관광지 일원에 33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여주 출렁다리는 한강 최초의 출렁다리로 관광 원년의 해와 연계하여 임시 개통을 거쳐 오는 5월 도자기 축제 개막일에 맞춰 정식 개통할 계획입니다.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북단과 남단을 각기 특색 있는 관광구역으로 꾸며 여주의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신륵사 관광단지 내에 3월까지 수목 산책로,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고 여행자 센터도 개소하여 여주시가 명실상부 수도권 제1의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명품 관광지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강천섬 내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특화관광 콘텐츠 개발, 은행나무 가로수길 연장, 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 강천섬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여주쌀의 위상을 높이고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전국 유일의 쌀산업 특구지역입니다. 쌀산업특구위원회를 지난해 10월 출범하여 여주농업의 문제점을 함께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여주쌀 등 여주농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여주쌀 지역 대표 품종 개발 및 지역을 확대하여 품종 출원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주 농산물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개소한 농산업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를 통해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여주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산물 유통지원센터를 세종대학년 신지리 일원에 2026년까지 건립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산물 판로 확보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리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한강유역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고체 미생물 배양센터는 금년 7월에 착공, 2026년 장비를 구축하여 시범 운영을 통해 2027년 상반기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800톤 규모의 생산 시설이 구축되면 축산 농가의 악취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 인력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는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계절 근로자 지원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네 번째 키워드 여주입니다. 살고 싶은, 머물고 싶은 여주로 나아갑니다. 여주시 미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청사를 만들겠습니다. 민선 8기 1호 결조로 시작된 신청사가 드디어 올해 부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혁신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보답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건강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여주시민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인 현암 둔치 야외 물놀이장이 개장 한 달 만에 1만 6천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주시민공원에 본격 개장하는 올해부터는 즐겨 찾고 머물고 싶은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지난해 현암 파크골프장 증설, 점동 파크골프장 신설에 이어 올해 당남지구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모두 117호를 보유하게 되어 여주가 대한민국 파크골프 성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배움의 끝이 없도록 평생 학습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읍면동에 4개 권역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보다 지역 밀착형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소유계층 없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주시는 오직 시민만 바라봅니다. 시민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도시, 언제나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거수 위원장이 2025년 금사면 주요 사업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사면장 박거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민가에 대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금사면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19회 금사 참회 축제입니다. 2007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9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축제 예산액은 2억 원이며 금사 참회를 홍보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매년 5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마지막 주에 금사 근린공원 일원에서 축제가 예정되어 있는데 금사면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또 한 번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문화 거점 조성과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총 예산 40억 원을 들여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원과 야외 공연장, 맨발 걷기 길 등을 설치하고 금년 12월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포리 405번지 일원에 수변 녹지공원 조성 사업 또한 예정되어 있으며 이 두 사업이 완료되면 금사면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농정 축산 분야 보조 사업입니다. 농민 기본소득부터 참외 꿀벌 수정, 축산환경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생활 편익 및 민원 해소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5억 5천만 원으로 축조 블록 설치,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보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 없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강 수계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예산은 8억 9,600만 원이며 이 중에 간접 지원 사업은 약 8억 원으로 18개 마을의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개인에게는 직접 지원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희망 나눔 맞춤형 복지 사업입니다. 관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회를 통해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과 명절 꾸러미 지원,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구 반찬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사면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팀장이 그간 시민가에 대한 건의사항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여수시청 기획팀장 홍현봉입니다. 민선 8기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 시 금사면 건의사항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처리 현황을 현행화하여 건의자분과 해당 읍면동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의해주신 사항은 추진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사면에서 있었던 23년과 24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30건이며 이중 완료 17건, 불가 5건, 검토 중 6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완료는 간단히, 불가 검토 추진 중인 건의사항은 사유 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과 24년 기간 중 완료된 건의사항은 총 17건입니다. 건의하신 분들께는 이미 알려드린 내용이므로 발표자료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23년과 24년 기간 중 불가인 건의사항은 총 5건입니다. 23년에 외평 3리 농록길 확장 건은 24년에 기보고하였기에 24년도 4건의 불가사항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한강 케이블카 출렁다리 사업 제한 건은 출렁다리, 케이블카 등 사업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전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문화재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 변경 허가를 득해야 하나 유사 사례의 경우 시설물 설치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남한강 순찰용 보트 한 대 지원권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은 수상 순찰보다 육산 순찰을 통해 대면 예방 활동이 더 효율적이며 물놀이 위험 장소에 물놀이 금지 표지판 추가 설치로 대체할 예정이며 세 번째, 이포보, 이포나루, 삼신당을 연결하는 황토길 조성권은 본 지역이 수변구역이고 환경부, 한강유업 환경청 소유의 토지로 점용 및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사업 시행이 불가하며 네 번째, 이포나루 활성화 또는 제한, 규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혜택, 대안 요구권은 현행법상 하천구역 내 인공시설물 등의 설치는 어렵고 이포나루도 수변구역,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3년 11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개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본 용역에서 이포나루 맞은편 당남리섬 일원에 대한 관광활성화 개발 계획이 담겼으며 앞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후 여건이 변경되어 추진이 가능할 경우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중인 건은 총 6건입니다. 24년 건의사항 중 첫 번째, 금사면 행정센터 신축 건은 읍면동의 공공청사 건립은 24년 착공 예정인 강천면 공공복합청사를 제외하고 시청사 건립 이후
진행 가능하며 부지 매입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청사 부지를 정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의 매각 동의서를 제출하여 검토 가능하고, 두 번째, 금사저수지 둘레길 조성권은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어 시설물 설치 시 사용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24년 5월부터 12월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용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5, 26년 국도비 공모사업의 공모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유리 마을길 2차선 확장 공사 건은 14년도에 토지 기부 체납 조건으로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기부 체납이 이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기부 체납 조건이 성립되면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으며 24년 1월 현장 확인 및 이장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간길 제1코스 동화계길 및 원적산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건은 동화계길 주차장 건설은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부지 확보 후 비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동화계 길은 가장 최근 조성된 코스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4년 1월 주롱리 이장님 면담, 6월 원적사 현장을 답사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구간, 휴게시설물 설치 필요 구간 확인하였고 토지사용 동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 시 25년 원적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흥리에서 여주 시내 간 버스 노선 신설, 주말 이포대교에서 천서리 방향 교통 체증 완화 대책 마련 건은 장흥리 입구에서 여주 시내까지 140번 버스가 4회 운행 중에 있으며 961번 버스가 이포리에서 1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 시간 변경은 타 노선에 대한 버스 시간, 이용 횟수, 이용 인원, 버스 기사 휴게 시간 등의 고려가 필요하며 버스 증차는 예산과 함께 버스 업체와의 협의 등으로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버스 수요에 따라 신규 노선 개설 협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천서 사거리 구간은 현재 설계 중인 국도 37호선 여주 대신 양평 개군 도로 확보정 공사 구간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천서 사거리 교통 체증에 대해 건의하였으며 도로 확장 공사 시 교통 불편 개선을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똑버스를 활용하여 학교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우학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포초등학교로 유치권은 현재 이포초등학교가 우학으로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수용답형 버스가 추가 도입 시 운행 범위 및 이포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여주시의 재정사정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건이 바뀐다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두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종말 처리 전북리 미포함 지역 포함건입니다. 환경부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으로 25년 1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고 25년 12월까지 환경부 변경 승인 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흥리 외평 3리 하수처리구역 편입건입니다. 역시 환경부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으로 25년 1월 하수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신청을 하였고 25년 12월까지 환경부 변경 추진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의사항 추진사항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행은 금사면장이 맡아주시겠습니다. 2025년 시정이나 지역을 위한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보다는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지역의 최고 어르신인 노인 회장님의 덕담을 한번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삼북면하고 분면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강천면과 그래도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삼북면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금사면이 확실히
작은 면이 됐습니다. 이 작은 면을 어떻게든지 좀 평화롭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금사면 아주 알뜰히 살뜰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건의할 것은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선정에 따른 시비 지원 문제입니다. 2025년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금사면 4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한 번 선정된 마을은 다시 선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기대하는 사업인 만큼 여주시에서 사업비를 편성해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많았죠. 근데 한 가지만 딱 말씀하셔. 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에너지 자립마을 선정이 국리하고 이포 1이, 외평 1이 이렇게 4개 마을에 저희가 6억 정도 편성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하시는 대로 지원해 드릴 겁니다. 예, 주민자 지원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충훈 시장님이 항상 뭐 여주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또 우리 또 의장님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아는데 조금 답답한 마음에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저 박거수 위원장님이 저희 기초생활 거점 유권 사업을 우리가 2019년도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이 3년이면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도가 왔는데 작년도 말에 삽을 뜬다, 착공을 한다 여러 말이 많았어요. 근데 결론은 아무 성과 없이 시작 못하고 2025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14일이에요. 아니 1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네. 14일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각 부서나 시장님이나 관계되는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이 애로사항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희가 22년도에 이게 환경부로다가 국토관리에서 관리하던 부분이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어려운 건 아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3년이면 끝나야 될 사업이 사업을 추진조차 시작도 못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중첩되는 사업이 금사면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시에다가 저희가 작은 거를 건의를 하면 우리가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야만 뭐 진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적인 답변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민과의 대화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항상 뭐 고생하고 계시지만 우리 금사면에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이 원활하게 착공이 돼서 빠른 시간 안에 준공을 봐서 저희가 지금 이 장소가 건물만 지금 댕구란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이 주변의 경관을 좀 조성해서 보다 나은 우리 저 금사 면민들의 좀 쓸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보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너무 지체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사 면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진작에 사업 추진이 잘 됐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것 때문에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이유야 뭐 변명 같지만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뭐 지금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여주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또 이런 또 상급기관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땅 사다 보면 하천부지를 우리가 사서 할 예산도 없고 능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상으로다가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협의 과정이 좀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용철 농정과장이 아주 금년 말까지 끝나는 걸 책임지겠습니다. 저한테 아주 약속을 했어요. 아주 참모들 다 있는 데서 한번 그 약속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가 한강교육청 환경부 소관이죠. 한강교육청 방문해가지고 기재부의 협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되는 한 2월 말이나 3월 중에는 저희가
다시 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걱정은 돼요. 걱정. 또뭐 하다가 무슨 또 뭐 때문에 또 늦어진다 이럴까봐 불안한데 오늘 면민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예? 금년 안에 준공을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했던 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공사 입찰도 조달청에 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것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입찰 진행시켜서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봄에 날씨 풀리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 약속 꼭 지키세요. 금년 말까지 공원 아주 예쁘게 끝내는 걸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점 사업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환경부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 환경부에서도 하는 게 지금 설계 중인데 그건 아마 우리 거보다 조금 늦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그것도 별도로 잘 진행되도록 관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올해 안에 꼭 끝낸다니까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다음 장학리 이장님. 저는 그 마을에서 그 주민들이 꼭 시장에 오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린다 해서 건의사항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저번에 그 우리 그 에너지 자립 마을을 위해서 태양광 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각 마을로 나오셔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에는 심의위원들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장미 에너지 자립 마을에서 탈락됐다고. 근데 이게 좀 기분이 좀 묘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심의에서 어떤 점에서 탈락됐는지 좀 알고서 넘어가야 또 내년에 또 재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좀 충족을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장님께 그 심의를 어떻게 해서 끌어들인지 좀 잘 몰라서 요즘에 전기세가 인상되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전기세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설치를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전기세하고 상쇄해서 전기세가 굉장히 적게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까지는 그렇게 안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신청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태양광 신청해도 이거를 뭐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보니까 보통 주택에 3kg짜리 하는 거죠. 3kg, 이제 3kg짜리 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5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400만 원은 본인이 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이제 국도비, 우리 시립이 보태가지고 전부 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1년에 예산이 한 번에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 2개면씩 이렇게 돌아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을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은 많으면 좀 일부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탈락하는 기준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근데 이장님 그렇게 여쭤보시면은 하여간 주민들은 굉장히 열의가 있는 거를 알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엔 탈락해서 어쩔 수 없고요. 다음에 기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담당 과장 왔나 여기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설명 좀 해봐요. 본 사업이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경기도비가 이제 30% 정도 지원이 되고 여주 시비가 50% 그리고 자부담이 20%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제 지금 요 에너지 관련 사업은 이제 45억 정도로다가 이제 경기도에서 책정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심의 기준은 저희가 이제 자세히 이제 그쪽 심사위원들한테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번에 안 될 때도 우선순위에서 약간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니 올해 다시 한번 수요 조사 계획이 나오면은 해당 요번에 안 되신 마을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떨어졌으니 포기하지 말고 한번 또 해보세요. 네, 다음 건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 예, 도봉 한승석. 예, 안녕하십니까. 도곡 1, 2 한승석입니다. 먼저 좀 아쉬운 말씀 드리면은 오늘 그 시정 홍보 사항에 여기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금사면에 대해서 사업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그 부분 좀 아쉬움 느끼고 노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사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정 홍보한 거 내용 같은 경우를 그렇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보다는 유인물로 해서 좀 주셨으면은 참고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이포초등학교 앞에 하오초등학교 앞하고 이포고개 있는데 제한속도에 대해서 저희 18개리 이장님들 전부 서명 받아가지고 속도 제한을 좀 40km로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문장초등학교 앞이나 능북초등학교 앞에는 40km로 돼 있고 또 이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나 하오초등학교도 지금 전부 통학버스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한 20년 넘도록 학생들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30km보다는 40km로 해도 무난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답변이 온 게 이포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이 반대한다. 딱 한 가지 이유로 안 한다는 그 당시 얘기로는 다른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본다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요. 이포고개 제한속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 이후에 얘기가 없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0km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거기다가 추가로 생각한다면은 CCTV 있는 앞에 과속 방지턱을 좀 하면은 아무래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강 기본 계획에 친수구역 지정이 전체적으로 한강 주변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항의로 인해서 여주 시내 쪽은 빠지고 전북리 구간하고 삼암리 구간하고 2군데 정도가 친수구역에서 빠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전북리 이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전북리 이장님한테도 아무 얘기를 한 게 없대요. 그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난 걸로 아는데 왜 금사 지역은 그렇게 좀 소외가 돼야 되는지 전북리가 빠진 이유 같은 거 설명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시장되고 나서 일했던 거를 굉장히 시민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자연 거는. 그래서 막 책자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막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건 선거법 위반이래요. 책자로 나눠드리고. 저는 여기 지금 설명하는 것도 제가 돈 좀 들여서 아주 영상으로 딱 만들어서 아나운서가 딱 설명하면서 이렇게 좋게 좀 만들려고 했더니 선거법 위반이래요. 그게 너무 시장에 일한 거를 치적 홍보하는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좀 이쁘게 책자로 만들어서
뒤지고 막 이렇게 해서 죽겠는데 이 선거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이거 외에 제가 이렇게 뭐 어느 단체나 이렇게 뭐 이런 데 좀 지원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시장으로서 하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가령 여기 저 금산 없지만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데 지금 사시는 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에 주차장이 다 망가지고 가로등도 안 들어오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좀 시비로 해주려고 했더니 선거법 위반이래요.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해준다는 게. 그래서 뭐 조례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걸 검토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이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이제 학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속도 제한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 문제를 시장 되면서부터 바로 제기해가지고 여주시 전체 초등학교의 문제, 특히 저 학생 수가 많은 여웅초등학교라든가 여주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방학 때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학생들이 안 오는데 이때만이라도 좀 30km 제한을 풀어서 그냥 큰 길 같으면은 4차선 길이잖아요. 여웅초등학교 앞에는. 그래서 50km로 하자. 이런 수없이 이 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도 이포초등학교 앞에 하호초등학교 앞에도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거를 경찰서에서 심의를 했어요. 근데 심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모들의 의견이야. 여기 심의 기구가 있는데 그 심의국에 학부모가 참여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 중에 한두 분이 토요일, 일요일 날 방학 때 같은 학교 안 가잖아. 그런 데서 뺍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아냐. 방학 때라도 우리 애가 학교 가다가 만에 하나 교통사고 다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사고가 왜 나느냐 이랬는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예 학교 학부형들이 100% 동의한 문장초등학교 그리고 여웅초등학교는 제가 아주 이의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웅초등학교 그래가지고 그냥 방학 때 토요일 일도 안 하고 그냥 8시 넘어서 8시 지나면은 50km로 되고 그 안에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다 그냥 30km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는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교통에 관한 거, 교통시설에 관한 거는 전부 경찰서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관련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나는 대로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경찰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통보해서 한번 속도를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도로과장님이 이런 민원이 이장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많으니까 이런 거 전부 조사해서 네.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강을 이제 환경청에서 관리하면서 환경청에서 옛날에 국토부 장관이 관리할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환경청에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면서 아무래도 환경적인 면을 먼저 주다 보니까 한강을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런 거 친수구역 물론 이제 보전구역으로 다 지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보전은 하여간 지금 이 이상의 다른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기준이 뭐냐면은 침수지역 1년에 한두 번씩 침수되는데 그런 데는 다른 거를 못하게 이렇게 정해놨어요. 저희가 우리가 한강이 40km잖아요. 여주 건너가는 게 40km 중에 섬도 있고 고수부지도 많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걸 지정할 때 막 현수 막 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수구역으로 지정해달라.
보전구역가 안 된다고 막 해서 우리가 수없이 거기다 건의하고 환경부에서 와서 뭐 저 현장 설명한다는 것도 우리가 못하게 막고 막 그래서 반대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대부분 친수구역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냐면은 여주 보면 법원 앞에 지금 뭐 골프장도 만들고 이렇게 물놀이장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데는 워낙 큰 홍수 때도 물이 안 잠기는데 이런 데는 친수구역으로 지정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매년 물이 잠기는데 이런 데는 보존구역으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른 하천에 관리하는데 다른 걸 할 수 있게 못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금 우리 하천과장 안 왔죠? 왔나? 지금 우리가 이 전북리 구역도 친수구역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요구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반영 안 된 이유가 매년 침수가 되는데 매년 한두 차례씩 장 맞으면 침수가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느냐. 그래가지고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요구만 안 되고 다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거 되긴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침수되는데 매년 침수되는 건 사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규정에 우리가 뭐 때문에 따로 이렇게 뭐 강하게 뭐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걸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어쨌든 거기다가 연구시설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비가 오면 다 잠기고 쓸려 내려가서 연구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 그 대신에 이제 비가 안 오는 계절에 이렇게 다른 거 이제 뭐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연구시설물이 아니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예. 네, 이포리 분야장. 이포교회, 이포 다리예요.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시나요 혹시? 예, 많이 심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교통경찰이 오셔서 조금만 수신호만 주시면 쭉쭉 빠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그 도로 전체가 마비가 돼요. 주말에.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윤간의 그 앞에 쪽으로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이 난간이에요. 그죠? 한강이든 난간인데 노인분들이 거기서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안전사고가 위험했으니 난간 처리를 좀 해주시면 거기 어디예요? 178 카페에서 다리 쪽까지입니다. 예, 강가죠. 예. 이포? 예, 이포요. 제가 이포 1이기 때문에 이포를 이렇게. 네네, 맞은편이요. 난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쪽에 난간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말이면은 한참 때는 차가 밀리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교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천서지 쪽에 건너가서 우회전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려고 저희가 그 국도 위주에다가 그 요구를 몇 차례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예산도 많이 들고 들어가니까 아주 어려움을 표시하는데 저희가 하여간 뭐 지금 다리를 넓힐 수는 없는 거고 또 새로 놓을 수도 없는 거고 하여간 지금 있는 현실에서 좀 차가 좀 잘 빠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제가 먼저 해서 아마 건의를 했는데 나도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포에서 천서지 쪽으로 가서 여주 나가는 쪽으로 우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우회전 차선이 없어서 거기서 정체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회전 차선을 하나 해달라. 이거를 국도 유지에다가 그거를 건의를 해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어떻게 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알아봐서 보고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안 됐으면 우리 김성교 의원님께 얘기해서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그런데 거기가 제가 얼핏 생각에 거기가 도로가 있어요? 인도. 예. 인도에 나는 또 강 옆에 뭐 있다고? 예. 이거는 뭐 거리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요. 도로고장 조사해서 이거는 해드리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관계자들, 여러분들 시정 발전에 힘쓰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소유리 노인회장 임충기입니다. 조금 전에 관리번호 2024-45 소유리 마을길 2차선 확장 공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도강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랬었고요. 또 한 가지 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소유리 마을길 확장 공사건은 아까 답해 주신 바 그 이후 이루어진 일을 말씀드리면은 도로 옆부분이 지목이 전부 도로로 되어 있고 일부분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이 산림청 땅을 쓰기로 이미 임차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금년에 허락해 주신 가스 관로 공사를 하는데요. 포장 지점과 비포장 지점 만나는 지점에서 굴착을 한 후 거기에 관로를 깔기로 했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포장 좀 해주시고 좀 넓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저희 마을 156번지 일대에 약 11간, 현재 11가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마을 회관 옆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매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오폐수 관로 공사, 가스 관로 공사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해결이 되면 약 그 안에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인구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신축 대기 중인 땅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추산하기로 약 4가구 정도가 신축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입구에 있는 주민이 관습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 도로가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 그래서 그 개인 소유자가 그 길을 전혀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 대체도로가 약 100m 우마도로가 있습니다. 폭이 좀 좁습니다. 2.7m, 3.7m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관습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그분이 그 우마도로 쪽으로 개설을 해준다 하면은 본인 토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소유자에게 강제를 해가지고 불편을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돈이 많이 들어가면 바로 추진하는 건 어렵고요.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해서 우리 노 회장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여기 한번 가보시고 현장 조사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상세히 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여기 금사면민들이 아마 다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에 보면은 저희가 아마 그 수련자금의 그 주민지원 사업비가 대폭 줄다 보니까 저희가 그 수련자금에 대해서 항의성 이런 프랜카드를 많이 걸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협회장님도 계시지만은 이장님들 통해 갖고 건의도 많이 했고, 근데
먼저 한번 신문을 보니까 여기 우리 여주 이제 이충우 시장님 비롯해서 우리 이제 해당되는 시군 그 단체장님들이나 또 우리 이제 의원님들 모여가지고 발대식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금사면이 전체가 수련 대책 우리가 일권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중첩으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아까 우리 노인 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여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또 변방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런 중첩 규제를 많이 당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경우를 많이 당하는데 이 수변구역 자금이 저희가 이 작은 면에서 1억 5천 이상이 줄었어요 한 번에. 그래서 항의성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지금 프랜카드도 걸려 있는 상태인데 먼저 그 모이셔가지고 시군하고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저 주민들 좀 궁금해질 것 같아서. 여주가 한 8억 원 정도 줄었어요. 우리가 팔당 수계 8개 시군이 있는데 8개 시군 아니 8개 시군에 돈 받는 거 8개 시군 전체가 57억 원이 줄었고 우리 여주는 8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어차피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라 기재부에다가 예년과 같이 이렇게 집행을 하게 예산 요구를 했어요. 환경부에서는. 근데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1차적으로 했던 것을 저희가 이제 8개 시군에서 막 항의하고 뭐 저도 막 환경청장하고 막 얘기하고 그랬더니 환경청장이 아유 이거 다시 살려 드릴 거예요. 뭐 이거 뭐 이 큰 금액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더라도 이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저 김성교 의원님한테 얘기해서 김성교 의원한테도 얘기하고 했더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다시 살려주겠다. 이런데 어떻게 하여간 여러 가지 나라도 어지럽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안 됐을 때 환경청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환경청장이 아니 그거는 다른 돈에서라도 어떻게든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환경청장이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제 본 예산에서 이렇게 줄었던 거고 이게 추경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별도로 한번 우리 강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팔당 수계 8개 시군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살았는데 이것도 나라 세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수도료에서 수도 요금에서 일부 조금 더 내가지고 우리가 규제받는 시군에다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 꾸준히 요구를 할 겁니다. 요구를 할 거고 꼭 이제 최소한 예년 수준으로 복구하도록 요구를 해서 하여간 받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저도 걱정인데 하여간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우리 의장님이 아주 그거 한번 머리 깎으려고 그 각오까지 하셔서 한번 이 8개 시군 의원님들하고 시민들 단체 뭐 구성도 하셨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원상복구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시장님이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상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제가 앞서 인사 말씀에도 이제 한강법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게 뭐 1, 2년 뭐 규제를 받아온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특별법으로 이렇게 묶여서 지역이 낙후되고 고통받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뭐 쉽게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수 없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주민지원 사업비 삭감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중폭 규제로다가 고통받는 이 법을 한번 고쳐보자 해가지고 이제 7개 시군의 대책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광주시에서 주민 대표, 공동위원장님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대표들이 전부 올라갔어요. 그래서 특히 여주시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한번 일이 있어서 못 가시고 6분의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셔가지고 경기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대식을 했고요. 저희 이제 여주시도 각 시군마다 이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여주시에도 각 시민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단체로 해서 한 30개 단체를 묶어서 지난 7일 날 여성회관 옆에 그 문화회관 1층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자발적으로 50만 원씩 우선 종잣돈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추진할 것은 앞으로 연대를 해서 경기연합에서 이 우리 한강법 폐지를 위해서 한번 걸기대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힘을 보태 주시면 하여튼 이번에 아주 사직생의 마음으로 한번 강력하게 투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사면도 저희 연락드리면 좀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 의회 의장이 그 범시민 대책위의 수석 대표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의원님들이 거기 공동위원장님으로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 지역 현안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 아닌가 해서 아주 최대한 현안 문제로다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건의사항 있으시면 체육 회장님. 지금 그린공원에서 행복센터 주차장으로 오시다 보면은 넓게 오다가 중간에 한 40-50m 정도가 이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고 있어갖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저 또한 서로 농기계하고 사고 날 뻔도 했는데 요거 좀 넓히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 만드는데 포함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요 아마 연말까지 이거 완공할 때 이거 다 확장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공사 발주되면은 우리 저 농정과장님 우선적으로 요 진입로부터 확장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참고하세요. 예, 기초생활 거점 사업 위원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진입로부터 공사한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약속 꼭 지키셔. 네, 알겠습니다. 임시로 다음 주에 넓혀놓을게. 다른 건의사항 또 있으신가요? 보일이 사는 유순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금년에 여기 하천 그 녹지 조성 사업하고 지역 거점 사업이 완공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농가들이 한 7가구 거의 뭐 오랜 세월 거기서 농사를 짓고 점령 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제가 1월 3일부로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들어가겠다라는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면에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는 뭐 어떠한 그 설명도 들은 게 없고요. 어떤 무슨 공청회나 무슨 그 설명이나 뭐 이게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들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 부상 문제나 아니면 이 우리가 농가가 거기에서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금년의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그거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점 공원 조성하는데 두 농가가 있고 또 환경부에서 하는데 거기에 5 생태공원 조성 5 농가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지 않은데 그걸 검토를 해봤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상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관련 법에 의해서. 근데 이 지역은 하천부지 국가 땅을 점령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수십 년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천법하고 하천 점령할 때의 여러 가지 조건
이거에 따라서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 받는 거는 하천 부지기 때문에 보상은 없다 별도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허가 조건에 보면은 철거도 거기다 무슨 뭐 하우스나 어떤 본인이 그거를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드셨으면 철거도 본인이 하셔야 된다. 법에 허가 조건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보고 이렇게 받아 한번 자세히 한번 저도 한번 따져볼게요. 어떻게 보상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혹시 법적으로 뭐가 가능한 게 있는지 뭐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에 4대강 사업에서는 뭐 이걸 받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무슨 이유로 받았는지 그게 어쨌든 그때는 어떤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그때는 왜 주고 지금은 왜 못 주는지 그런 이유를 법적으로 잘 검토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농정과장님 저 아주머니 저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가서 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세요. 네, 하천법상에 전에도 똑같은 그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때는 네, 철거 비용이라든지 그 경작 비용 내지는 비용들을 지급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무슨 지금 현재 법에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받았어요. 드릴 수가 없다. 오히려 거기 있는 시설물도 본인이 설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여태까지 소득을 올렸으니까 본인 부담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현재 법이 그렇대요 지금은요. 근데 지금 주장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더 상세하게 조사해서 저희가 뭐 법적으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죠. 뭐 안 드리겠어요? 법으로 드릴 수가 없다 하니까 못 드리는 거지. 드릴 수 있으면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잘 알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건의 의견이 있으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 1, 2 한장희입니다. 시장님 시정에 바쁘신데 이렇게 금사면에 와주셔서 시정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의할 사항은 여주 관광 원년에 해라고 했는데 지금 도로상에 여러 가지 그 맨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홀이 이렇게 좀 쑥 들어가 있어 갖고 차량들이 이렇게 교행을 할 때 좀 그걸 피해 가려고서는 이렇게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주 시내 어느 곳이든지 그 맨홀 뚜껑을 좀 도로와 이렇게 맞춰서 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나는 데 있으세요? 어디? 어느 도로에? 외평리 쪽으로 가는 중앙에 외평리 가는 도로요? 북리 쪽에서 저 이천 쪽으로 나가는 데가 다 쑥쑥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천 쪽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저 지방도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에서 하고 저희가요 어디 가급적이면 어디 위치가 어디쯤 위험한 게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더 쉬운데 그거를 북리 쪽에서 이렇게 이천 쪽으로 나가는 분풍 1호 도로가 거의 다 지금 저 메모하는 거죠 어디든지.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번 다 조사해서 위험한 데는 위험하지 않게 좀 보수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잘 말씀해 주셨고 지나가시다가 혹시 정말 공무원들이 발견 못하고 정말 위험한 거 있으면은 뭐 아무 때고 바로 전화 주세요. 그럼 바로 고쳐야 되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여쭤봐. 뭐 하실 분 없으시죠? 없으시면 혹시라도 저기 시장님한테 못 하신 말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장님께 꼭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금사면밀의 말을 들어주신 이충우 시장님과 의원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금사면 기관 단체장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시청에서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렇게 좀 누락되는 거 있고 또 소홀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즉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사면에서도 뭐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씀하신 건 없습니다. 다만 계획됐던 일이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잘 챙겨서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금사면 기관 단체장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화이팅! 언제나 밝은 여기 친절한 여주시